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무역을 두고 벌이는 한일전, 월스트리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제로 미국이 말하는 싸움의 배경이라는 걸 달아놨는데요. 그렇다면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싸움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한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 규제에 초당적 대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청 일본 수출 규제에 강력 대응한다. 자, 그러면서 여당의 일본 특위,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수출 규제 철회하지 않을 시에 한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7월 19일 날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역 관계를 원상 회복하고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이 사건을 중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갈등 초기부터 미국 중재설이 나돌았고 우리나라는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7월 19일 날 미국 국무부가 한일 갈등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건설적인 한일 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재 개입 의사가 없다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갈등 중재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루트를 지속적으로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강대강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에 떠돌고 있는 한일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가? 핵심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가 이미 알고 있었고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월가에 떠돌고 있는 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당분간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월가의 해석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세계 정보 IT 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요선인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미국 기술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설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월가에서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왜 일본의 행동에 묵인을 했는지 월가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의 행동에 대한 묵인의 이유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떠도는 트럼프의 동의 배경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압박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애플, 구글 등 IT 기업을 견제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이 일본의 개헌을 암묵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이고, 일본은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트럼프가 사전에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의 과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월가에 떠도는 소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월가의 소문을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 압박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큰 타격을 받는 곳은 1차적으로 중국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과 PC, 노트북, 태블릿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과 SK하이닉스 향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중국 IT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게 월가의 해석입니다. 특히 이것은 하웨이가 주요 타겟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 기업들의 하웨이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 하웨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찾아와서 부품 공급을 지속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기업인 퀄컴, 인텔, AMD 등은 통제가 직접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한국 기업은 직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웨이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건드리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플과 구글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IT기기 생산이 차질을 빚거나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경우에 그 여파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기술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민주당 기업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기업들 중에서 이 4개 기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최근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대한 반독점 수사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4개 IT 기업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갈등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최근 트윗을 보면은 구글과 중국이 어떤 사이인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는 구글이 친중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는 구글이 미국에는 AI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거부하면서 중국 정부와는 기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듯 트럼프는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이런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느낀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공급망을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미국에 그런 공장이 있다면 차질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면 내년 재선 운동에 있어서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일본 반도체, 미국, 삼성,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는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를 미국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서 이것이 미국에 생긴다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통제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유치된다면 또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개헌 그리고 평화헌법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대량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일본이 개헌을 하게 되면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무기를 대량으로 팔기 위한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아베의 가장 큰 현안은 개헌 가능한 의석수인 85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 내 지지율을 높이고 85석을 확보할 경우에 평화헌법 개정이 가능해진다는데 우리는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화헌법이 개정되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군사력 증강을 할 것이고요.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무기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을 활용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개헌과 평화헌법 수정, 일본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것이 무기 구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군사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가 대량으로 일본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보잉과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 군수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부강하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것이고 자, 미국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므로 군비 지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게 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군비 지출이 상당량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중국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소문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떠도는 소문은 트럼프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묵시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했다면은 미국 관료들이 중재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월스트리트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미 국무부에서는 한일 갈등 중재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점점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게 미국 동의설이라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일본은 미국의 양해를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친중 조짐이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고 미국의 중재로 갈등이 해소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한 발씩 물러나서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록 이 기미야 다다시는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비교적 사건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이 뉴스 기사를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했을 것이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일 연합작전이라는 것을 대놓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태도가 지금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은 한국과 일본이 적절히 협의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판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두 나라가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미국의 간접적인 신호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암묵적 합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볼 때 결국 미국은 국익 차원에서 한국보다 일본을 우선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실현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을 미국과 일본이 사전에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일본의 무장 승인이 미국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중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동북아 패권 국가 지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면서 좀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7월 19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한일 갈등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협정이 연장돼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협정이 연장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군사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인지 그 귀추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의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요. 모두가 원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건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